한 시즌 반짝하는 뭐 선수들을 갈아 넣거나 외국인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하거나 뭐 그때 리그에 뭐 커리어 하이를 찍는 몇몇 선수에게 달려있는 순위가 아닌 정말 오랜 기간 가을 야구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팀 이렇게 가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세 분을 얘기하면서 정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럼 하나이글스는 과연 그런 모델로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우리 채방에도 시작하자마자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하나는 이러나 저러나 가을 야구 탈락 뭐 이런 멘트 써주시는데 과연 하나는 언제쯤 지속 가능한 강팀의 반열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작년 코리안 시리즈를 했던 이 두 분, 이 팀들도 사실 그 전해 6위, 8위 했지만 코시에서 맞붙었잖아요. 겸손해야 하는데. 요거 나올 때마다 전 항상 질문을 드리고 타팀 팬분들한테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이글스가 2019년 끝나고 정민철 단장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감행을 한 게 많은 베테랑들을 방출을 하면서 아예 거의 재창단 기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설왕설래해요. 어떤 팬분들은 그건 불가피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는 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과연 성공이냐 이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내보낸 베테랑이 뭐 이제 조금 부메랑이 돼서 나온 선수도 있고 이용규 선수도 이용규 있고. 선수도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가까운 후배인 광민이도 사실 야구는 더 하고 싶었지만 구단의 방침이 그러니 나갔는데 좀 더 야구를 더 하려면 몸을 만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다른 팀에서 안 찾아줘서 좀 빠른 은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하나가 타팀이 보시기에 리빌딩 할 때 과연 그 많은 고참 선수들 내보냈던 게 그게 리빌딩의 기조가 맞았나? 결국은 저도 뭐 현장에 가본 근처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프런트 야구다. 그렇죠. 어떤 감독 한 명이나 선수들 몇몇에 의존하는 그런 개인기에 의존해서는 어쩌다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한번 우승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LG 트윈스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강팀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KT나 NC 다이노스 같은 팀들이 비교적 리그 역사는 짧지만 아주 스마트한 운영으로 좋은 선수들 영입 쫙 잘 해갖고 또 거기에다가 외국인 선수 영입 잘하고 데리고 있던 유망주들이 이렇게 좀 폭발할 시기에 우승하고 KT는 지금 계속 강팀에 있었고 그렇죠. NC 다이노스도 작년에는 좀 한번 삐끗해갖고 미끄러졌지만 우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컨텐터로서의 경쟁력 있는 팀 운영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처럼 결국 구단이 얼마만큼 스마트한 운영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당시에 실제로 정민철 단장이 어떤 그 장애물들과 맞서 싸웠는지 저는 몰라요. 밖에 있는 뭐 일개 팬이고 제가 하나 팬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한번 살생부로 쫙 쳐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삼면님 생각이 어떠신지? 밖에서 봤을 때 일단은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말해서 어제 영상에 되겠지만 사실 그들은 꾸준히 하게 되는 생각인 건데 올 시즌은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라 생각해요. 저희가 뭐 지금 완전 강팀이랑 다르게. 근데 다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팀을 보면은 어쨌든 2010년대 왕조 시절을 겪었고 저희 가을 야구를 못 갔다고 하지만 2001년에도 가을 야구를 한 번 하긴 했었거든요. 2001년 전에는 2015년에 가을 야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뭐 2000년대는 아예 그냥 거의 최강팀 중 하나였고 거의 뭐 2005년 우승, 2006년 우승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떤 게 다르냐 하나이글스랑 봤을 때 했을 때는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종열 단장 교체로 빠르게 팀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팀이 갖고 있는 색깔과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꾸준히 돈을 안 썼다고 제일기획으로 이관될 때도 돈을 안 썼다지만 그래도 FA로 꾸준히 강민호 영입하고 오재일 영입하고 뭐 우규민 영입하고 그리고 불펜 문제 보강해서 어쨌든 쑥 돈을 쓰고 계속 투자를 하고 강한 시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종열 단장도 사실
저 작년 시즌 처음 시작할 때는 올 시즌 성적보다는 성장을 목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은 그 여러 가지 운이 잘 맞아가지고 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건데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는 그동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구팜도 좋았고 1차 지명 대구팜도 좋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왕조 시절을 겪었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그걸 배웠던 코칭 스태프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상위권 한 리그 한 시즌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비교했을 때 얘기하자면은 저도 놀고 싶다는 얘기한 것처럼 그 내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때로는 용기 있는 뭐 사실 키움이 용기 있는 탱킹을 선택했던 것도 정미철 단장이 하나에서 2019 시즌 탱킹을 선택했던 것도 나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베테랑들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로야구도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한 번쯤은 해야 되고 프로야구가 강팀이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FA로 영입해서 강팀 방법도 있고 정말 탱킹 한 번 해갖고 쫙 해서 강팀이 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운이 좋아갖고 뭐 되는 팀도 있고 정말 역대급 용병을 뽑아서 강팀이 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방법 중에 어쨌든 확실한 방법을 하나를 그래도 용기 있게 선택하지 않았나 좀 이런 식으로 전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한화 이글스의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것들과 맞물려서 셀러리 캡 제도가 중간에서 도입이 되면서 중요한 탱킹과 연관된 탱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셀러리 캡 비우기예요. 일단은 그럼 지금 성적이 안 나니까 셀러리 캡을 비우고 그럼 우리가 달려야 될 때를 포커싱하자. 근데 이제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그 저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은성 선수의 영입부터 사실 하나가 지갑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직은 지갑을 닫아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박건우 선수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건 지난 일이니까 뭐 그래도 아쉬워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 성과는 지켜봐야 된다. 이번 시즌 혹은 더 길게는 내년까지는 봐야지 그때 했던 결과 그런 과정들이 과연 성공인지 실패로 돌아갈지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탱킹했고 리빌딩했고 이런 것들이 올 시즌에는 진짜 가을 야구를 가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이뤄서 LG 트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게 있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구단 뭐 이건 어느 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거나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다 동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측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선수가 내년에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어느 정도의 성장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와 있는 추세라는 거는 있지만 갑자기 부상당해갖고 이 선수가 커리어가 아작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막 말도 못하게 포텐셜이 터져갖고 막 쭉 불기둥을 쏘면서 상한가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 김도영이 작년에 그만큼 잘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건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구단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지만 반대로 뭐 구단의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거나 선수들을 외국에 보내갖고 뭐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얼마만큼 구단이 용기를 내서 또 내다보고 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하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제이리님하고 친절한 유재성님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테랑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리빌딩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맞는데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웠죠. 근데 밀어낼 신인도 없으면서 자리부터 비웠어. 그렇죠. 그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이저리그식 탱킹은 메이저리그는 구단이 30개 구단 맞죠? 30개 구단이잖아요. 뭐야? 윤용수님이 이번에도 하나 개판치면 굉장히 야구 감동적인 제가 알기로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슈퍼챗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 개판치면 야구장 제가 조져버립니다. 야 이건 세다. 근데 KBO는 아직 감사합니다. 포장지도 안 뜯었는데 지금. 근데 KBO는 제가 생각했을 때 리빌딩 기간 우리 성적에서 그거를 너무 길게 잡을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KBO식을 봤을 때 물론 지금 뭐 키움이 탱킹을 선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KBO는 10개 구단밖에 안 돼요. 사실 드래프트 1순위, 10순위 차이는 그렇게 크지도 맞아요. 않아요. 그게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이 있고 그 순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탱킹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팀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승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려고 이제 탱킹을 하고 하는 건데
한국 야구는 10개 구단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을 4년, 5년, 6년, 7년, 8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 이글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팀이 강해지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노선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을 육성해야 되고 하고 좋은 신인을 뽑아야 돼요. 그 신인은 항상 포텐을 보고 항상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신인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FA는 어쨌든 팀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수를 사오는 거는,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작거나 크거나 매 시즌 어쨌든 꾸준히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FA 뭐 별거 아니다. 올 시즌은 쉬자. 내년 시즌 영입하자. 내년 시즌 FA는 우리가 반드시 영입한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하더라도 어쨌든 팀이 강해지게 하는 양 방법에서 트레이드, FA, 방출 선수 영입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팀은 꾸준히 추구해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근데 하나는 거기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최근호님 슈퍼챗 한번 읽고 갈게요. 지금 당장은 현실성 없지만 만약에 저거 삼성 멘트인데 만약에 4월 말까지 성적이 기대치 부족하면 투수 자원으로 과감하게 트레이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항상 쭈뭇쭈뭇 결단력이 약해요. 일단 느껴지는 거는 한화이글스의 이 아쉬움들을 토로하니까 슈퍼챗이 터지네요. 아, 이 얼마나 이 울분과 적선. 진짜 야구장을 조져버린다는 분도 매일 하나 이 코너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아니 매출이 근데 지금 제 지인들이 그래요. 야생야사는 그래도 매주 하나 소재는 하나씩 있다고. 당연하지. 내가 QCT를 쓰는데. 근데 뭐 올 시즌 봐야죠. 올 시즌 그래도 사람들 다 전력 높게 평가하고 저도 하나 전력 되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저도 무조건 5강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올리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약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팀이 가는 방향이 옳으냐. 근데 현실적인 우리 팀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각 야수들로 치면은 각 포지션에 정말 이 선수가 나머지 9개 구단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선수가 누굴까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몇 명 찾기 어려워요. 그건 맞죠. 네, 거기에 외야 세 자리는 몇 년째 아직까지 지금 오키나와에서 주인 찾기 놀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지독하게 운이 없는지 외국인 선수의 보탬까지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가 그나마 버티는 야구를 하는 거는 FA로 데려온 선수들이 그나마 준수한 내지는 평균적인 성적을 내주니까. 맞아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 특히 어쨌든 프로스포츠라는 게 팬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막연한 기다림이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육성할게요로 또 얘기했는데 또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계속해서 육성이 덜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단에서 계속해서 좀 뭐 늦은 감은 있지만 박건우도 놓치고 나성범도 놓치고 뭐 이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구단이 스토브리그에 투자를 해갖고 선수를 사와.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단이 그래도 내년 시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전에 이해대님 말씀하고 놀고 싶다는 말씀이 막 섞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해대님은 우리 베테랑 선수들 너무 일찍 내보낸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이제 FA를 들여야 된다고인데 저는 이게 그 팀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뎁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쟁입니다. 네. 근데 하나는 얕은 뎁스 때문에 경쟁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해도 됐죠. 모든 진짜로. 포지션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 오죽하면 외야수들이 서산과 대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로테이션 형태로 돌았단 말이에요. 기아도 예전에 자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으니 당연히 선수 개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한화의 내야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앞으로 주고 싶은 게 내야는 경쟁 구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받고 키운다라는 얘기가 되게 웃긴 얘기예요. 맞아요. 프로야구에 받고 키우는 게 어딨어. 그렇죠. 다 경쟁해갖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지. 시원하게 해야 여기가 되는데. 무슨 몬테소리도 아니고 뭘 자꾸 양육이야. 뭐 진짜. 그래서 한화는 지금 만약에 노시안 선수가 시즌 초반에 삐끗하면은 문현빈이 백업에서 노시안을 밀어낼 만큼의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유격수에서 심우준이 50억 돈값 못한다? 그럼 이도현이 이 팀의 유격수는 원래 나였어 하면 되는 거고 안치홍이 에이징 커브가 온다든지 부진한 경우에는 황영묵이 여기 나이스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어떤 백업 선수들과 주전과의 갭이 줄어야 되는 게 그게 강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건데 긴장감이 있어야죠. 이제서야 내야가 만들어진 건데 결국 이거 뭘로 만들었냐? FA로 만든 거예요. 네. 저도 삼성라이온즈가 어쨌든 작년 시즌 제일 좋았던 건 박진만, 제가 꾸준히 말했지만 박진만 감독의 야구 철학은 경쟁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2023 시즌은 저희가 뎁스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에서 많이 시너지가 나진 않았지만 사실
그 2023 시즌 경쟁이라는 걸 선수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내가 주전할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겠구나, 기회를 주는구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신인 뭐 베테랑 제외할 것 없이 정말 많이 기회를 받았어요. 계속 1군에 콜업이 되고. 근데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2024 시즌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된 거 아닐까. 자기가 아무리 퓨처스에서 백날 잘하더라도 1군에서 주가로 콜업을 안 하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도 결과를 보여주면 잘할 수 있고 1군에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누군가 잘하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정말 말한 것처럼 뎁스가 두꺼워지고 그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건강한 그렇죠. 팀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두산이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맞아요. 두산이 그러니까 화두분이 된 맞아요. 거고 지금 뭐 독수리 카리스마님이랑 네. 친절한 유재성 정답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네.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 정은원이 탑 팀이라서 제가 정은원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약해진 왜냐면 거고. 거의 대전 그 당시에 이제 이글스 생명파크 가면은 정은원 선수 유니폼 다 정은원 선수가 거의 팀의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은원 선수는 다른 팀에 있으면 주전을 보장받기도 사실 힘든 어렵죠. 위치의 예. 선수였고 물론 골든글러브를 받긴 했지만 그런 게 하나 이글스의 참 아쉬웠던 과거에 하주석도 그랬죠. 하주석도. 많은 선수들이 사실 이 팀에 있으니까 주전이고 스타인 거지. 브래필 같은 선수도 워낙 팀에 안타를 쳐줄 선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선수임에도 1루수야 거기다가 WRC 플러스를 110 쳤는데 막 체감상은 거의 테임즈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갖고 막 커뮤니티에서 옥신각신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팀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어쩌는 거냐 그랬던 적이 참 많은데 그런 현상이 없어야죠. 없어야죠. 작년에 사실 장정훈 코치님, 뭐 이영훈 코치님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이게 약간 물론 옛날 아저씨들 하는 얘기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아이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하나 이글스도 결국은 이글스 TV가 존재하고 스타를 만들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문동주 선수도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문동주 선수가 리그 탑급의 선발 투수로서 뭔가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재밌는 소재입니다. 오늘 한번 갑시다. 투구 타저 시즌에 3점대 후반에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네네네. 신인왕을 타긴 했지만 사실 신인왕이라는 건 그해 신인들이 풀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선수가 신인왕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자, 저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 자, 문동주가 만약에 올해 예상만큼 못 올라와. 네. 그러면은 조동욱, 네. 그다음에 지금 권민규 네. 이런 친구들이 그 자리 5선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올바른 경쟁이죠. 네, 네. 올바른 문화죠. 그리고 네. 문동주 선수의 쓰임새도 고민해야 돼요. 오늘 김경문 감독이 불펜 발언해서 난리 났는데 자, 친절한 유재상님께서 동주 건들며 누나들 화냄. 근데 이거는 물론 뭐 윤영수님 또 하나씩 뭐야 또 뭐 폭파시켜? 솔직히 그건 좋은 말이고 하나 솔직히 뎁스가 좋나 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슬프다 유기는 게 아니 너무 그러지 아직. 아이 왜 그래?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기 놀고 싶다님하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한 30분 전에 문동주에 그쵸.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과 해석과 분석인데 이게 이제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나가면 이게 폭풍이 심할 것 같아. 저는. 뭐 나 기아 유튜버인데. 그래갖고 저는 어. 제가 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만 나는 하자면은 관전자 입장에서 그냥 봐야겠다.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문동주 선수 때문에 뭔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견갑골 부상과 뭐 이제 복사근 부상이 과연 이 선수가 선발 투수로 가져갈 때 이 부상이 과연 10년, 15년 선발을 던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따라다닐 건지 그런 문동주는 지금 이 부상을 벗고 좋은 투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럼 이게 고질병이면 과연 문동주의 쓰임은 뭔가 뭐 이제 불펜 얘기도 나왔지만 근데 저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저는 문동주가 정말 대단한 어떤 슈퍼스타급의 뭐 온테인급이나 막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멀거든요. 근데 우리 팬분들은 아직 굉장한 문동주 선수의 판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것뿐만 아니라 더 까놓고 얘기하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툴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 당연하죠. 실력만. 누구보다 역대급으로 봐도. 그런 친구들은 많았단 말이야. 우리 한기주도 10억 8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동주를 지금 뭐 어떤 다른 보직에 써야 된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아니라 네. 문동주보다 이닝을 많이 소화해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문동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를 저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도 나도 그렇지만 심지어 나도 항상 좋아해. 말씀드리는 건 문동주보다 위에 있는 건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더 잘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있으면 다른 선수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쉬운 건 이 문동주를 팀에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해가면서 윤용수님 점점 내려가 또 7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잠깐 방송 시청을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환기를 좀 시키고 오세요. 담배 왜 한 점점 피시면 내려가? 아니, 저는 그러면 여기서 반대 얘기는 할게요. 저는 반대 얘기하겠습니다. 반대 얘기. 예, 좋아요. 어쨌든 문동주가 가지고 있는 구속, 물론 구속에 취해서 고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문동주가 가지고 있는 구속, 그리고 문동주가 제구가 완전 무너지는 투수는 아니니까 문동주가 가지는 구속, 그리고 문동주가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국대 1선발을 보여줬던 퍼포먼스,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긴 해요. 당연하지. 그건 어느 팀이나 솔직히 기대를 할 거예요.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대는 저희도 해요. 이해된다고 저도 해요. 나도 해. 네. 나도 해. 기아 팬인데. 그리고 그 기대는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는 그 문동주 선수의 포텐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웃기겠지만 문동주 선수 같은 선수는 출발점이 조금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같아도 남들은 달리는데 혼자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있다던가, 아직 출발 안 했지만 상위 픽이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탑팀이지만 문동주 선수가 지금 대단한 전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문동주 선수가 제일 좋았던 2023 시즌도 우리 팀 백정현 선수보다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성적은. 문동주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탑팀 봤을 때 와, 얘 정말 공 빠르단데 생각보다 해볼만 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탑팀 봤을 문동주가 때. 나왔을 때 못 치는 그런 투수는 느낌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좀 저는 어떤 관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은 뭐 문동주 사실 이런 대화류는 문동주가 아니라 대단한 포텐과 실링을 가진 실린 선수에겐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동주는 팀에서 막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팀에서 막 쓰지 되게 않았어요. 관리해줬죠. 예, 1년 차의 이닝, 2년 100 차의 이닝 이하 이닝, 관리해주고. 3년 차 이닝 관리해주면서 하다못해 루틴까지 지켜주려고 등판일조차도 거르지 않았어요.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매년 단 한 번도 부상이 없이 넘어간 시즌이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굉장히 올해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왜냐면 보통 우리가 신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투수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다라고 하면 3년 안에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막 안우진 만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얘가 확실히 앞으로 그렇죠. 우리 팀을 이끌 만한 그런 좋은 투수로 크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마지노선이 저는 5년이라고 보고, 정말 탑 재능이다라고 하면 3년 안에 터진다라고 보거든요. 야수는 워낙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25살, 26살, 27살에 가서 뭔가 근거를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수는 그만큼 빠르게 터지고 빠르게 꺼지는 불꽃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문동주한테 올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시즌도 일찍 마무리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30골을 던졌다는데, 자기 관리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의 트레이닝 파트, 전 거기는 사실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이 선수의 그냥 피지컬에 자기 피지컬이 견디지 못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스킬이 있어서 자기 몸을 구속이 망가뜨리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그러면은 건강한 144경기를 다 치르려면 이 선수가 과연 구속에 집착을 해야 되나? 곽빈 부상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곽빈이 그 3년 차에 부상했어요. 3년 차 지금 지금 말고. 근데 곽빈은 곽빈도 허리 디스크잖아요. 4년 차에 터졌죠. 3년 차까지는 막 더가웃에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건 양현종도 울었는데. 맞아요. 문동주 선수에 대한 진짜 리얼한 문동주를 올 시즌, 적어도 내년 시즌까지 우리가 볼 텐데, 저는 이제 한화 팬분들이 그 원석이 너무너무 반짝였기 때문에 갖는 어떤 문동주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구속을 찍었다는 거에 대한 그 일구, 그리고 아시안 게임의 제일 선발 역할을 했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조금 걷어내고 보면 우리 문동주는 정말 갈 길을 멀다. 저는 뭐 그래서 아까 놀고시다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적어도 규정 이닝 달성. 그건 해줘야 돼. 그건 해줘야죠. 그거는 그런 해줘야 게 돼. 기본. 근데 기본. 저는 문동주에 대한 판타지라고, 그러니까 판타지 어떤 환상이고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동주는
지금까지 안 터진 거는 좀 하나가 운이 없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로그시다님이 바꿔 키우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 바꿔 키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구에서는. 근데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구단의 능력이에요. 그럼 문동주는 어떤 판단인 거냐? 그 문동주를 그러면 경쟁으로 내치면 이 선수가 경쟁에서 알아서 올라올 것이냐? 그게 맞을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확답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문동주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주고 줘야 되지 않나? 어려운 난제인데 네. 하나이글스는 구단 내부적으로도 올해는 반드시 가을 야구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한 자리를 그냥 정말 내주면서 그럴 근데 여유는 그거는 있습니다. 없어요. 성적이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구단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성적이 안 될 때 기다릴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구단이 성적이 된다? 가차 없습니다. 그거는 성적이 되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성적이 되면은 갑자기 뭐 운동주를 뭐 불펜으로 갈고 이렇게 돼도 하나가 우승을 한다? 우승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단은. 그러니까 이해대님 네. 맨날 이제 하나가 지금 수년째 약팀이니까 힘드시죠? 강팀이 되면 힘들어요. 팬들의 기대치가 막 올라가. 그러면 그때는 또 그거 나름대로 유튜버도 힘든데 구단을 운영하는 감독이라든지 단장이 고충이 있겠죠. 박 터지는 거야. 우리 작년에 트럭 박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이글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나머지 9개 구단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팬들의 목표는 어쨌든 좋은 성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단이 좋은 성적을 가기 위해 지금 윈나우를 하면서 상위권에서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제 리툴링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몇 년간은 하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 칠구매니아님 미래에서 왔습니다. 하나 4위, 문동주 12승. 아 저게 좋다. 와, 가장 좋다. 행복한 그림일 근데 것 저게 같아요. 정말 행복한 그림인 게 저렇게 되면은 뭐 류현진, 엄상백이 올해 10승을 해주면 국내 1, 2, 3가 다 10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옛날에 그 두산의 삼성 다음이네요. 뭐가요? 또 해봐. 갑자기 또 나왔네. 또 해봐. 또 해봐. 아닙니다. 다음 저는 이글스로 고개를 숙이라 했다고. 고개를 숙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숙인 지 1시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무게가 딱 해가지고 레고님은 얼마 안 되셔서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예 저도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그리고- 있는데 기다리면 방향성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옳지 못한 길로 간다고 판단됐을 때 그게 속상한 거죠. 근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티니까 문동주 선수 하나 던질게요. 문동주 선수의 9위는 분명 조금 단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은 빨라요. 공은 빠르지만 9위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작년 서울 시즌 때 그 공의 회전수도 1900, 2000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회전수가 높진 않은데 네, 높진 않고 다만 좌우로 흔들리는 이 수평 무브먼트가 좋아요. 문동주는. V 무브먼트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동주 선수가 고교 시절에도 가장 의문이었던 게 탈삼진율이 생각보다 공이 빠른 선수치고 높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그거를 사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 문동주 선수의 저는 오히려 문동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파워 커브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파워 커브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그 페스트볼이 과연 큰 장점이냐? 그거는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문동주 같아요. 선수가 뭐 여기까지 가면 좀 그런데 문동주 선수가 신인왕 시즌이랑 지난 시즌 초에 탈삼진이 9이닝당 0.7 언저리였어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문동주 선수의 낮아요. 근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 9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이닝당 하나가 넘어갔어요. 후반기 한 11번 정도의 등판이. 그게 이제 포크볼을 던지고부터거든요. 맞아요.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체인지업도 실패했고. 몸이 이렇게 좀 버텨낼 수 있을지가 저기 관건인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 형님이 오셨어요. 류현기님이 네. 한화의 미래는 노시환 문동주인데 이거 안 되고 매번 사가지고 쓰는 구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국 야구에서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뭐 뎁스 중요한 거고요. 사실 아까 전에 저기 독수리 카리스마님이 얘기했던 2018년처럼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을 야구 가는 건가요? 근데 이거 이해대님하고 저 생각이 좀 같을 거라고 좀 판단하는데 만약에 올해 2025년도에 하나가 뭐 2, 3위 뭐 이런 권에 가도 어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줘서 그리고 고참들 FA들이 자기 몫을 해줘서 뭐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야지 그때처럼 막 고참들이 갑자기 막 다 몇 명이 커리어 하이를 찍고 한두 명이 막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그러면서 막 불펜 갈아 끼고 불펜 갈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3위는 분명히 2026 시즌을 또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인스턴트는 티가 나요. 네.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지난 시즌 우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구 좋아하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러면
당장 올해 뭐 우승을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거라는 생각. 뭐 삼성 라이온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하나 이글스는 정말 쥐어 짜내고 또 피타고리안 승률은 5할이 안 되는데 매일매일 스타가 탄생했죠. 하다못해 막 애써 부정하죠. 아니야, 그게 야구야라고. 하지만 알고 있죠. 하다못해 하나 이글스 명장면이 그 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자 지금 패스트푸드 말씀하셨는데 슬로푸드로 아, 네. 잘 익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햄버거 먹고 싶다. 예. 이거 끝나고 드시죠. 그렇게 네. 하고 제가 마지막 주제가 원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을 평가하자면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저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3위 좋긴 했는데 그때 3위가 독이 된 것 같은 네, 뭐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반대로 생각하면 프로팀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3위를 했으면 항상 3위 하면 좋아요. 예,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야구 되게 오래 봤잖아요. 수십 년을 봤잖아요. 한 번 1등 할래? 한 5년 5강 할래?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무조건 1등이죠. 예. 그 추억은 그럼요. 삼성 극복으로- 라이온즈도 이제 우승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그쵸. 예, 롯데 되고 있어요. 하나 다음으로 오래된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독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 돼. 유망주 그냥 줘. 이게 어. 보고 충격이더라고요. 우승한 지 몇 년 됐는데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딱 10년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됐어? 어떡하지? 막 이런 막 너무 초조함되고 우리 우승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우승을 한 번 해야지 그게 싹 사라집니다. 지워집니다. 네. 네. 몇 그러니까 년- 결국은 모든 팀들이 우승을 향해 가는 것이 프로. 자, 분당 타이거즈님, 분당 읽어주시죠. 어디 사시나요? 한국 투수의 자존심, 국대 구대성, 류현진 뒤를 이을 투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운동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선수고요. 아, 그럼요. 네. 아니 뭐 자, 가지고 있는 우리 독수리 카리스마님이 저런 말씀 해주셨네요. 하나 강팀 되려면 LG가 모델이 돼야 된다. 암흑기 탈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잖아요. 뭐래도 안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한번 가려고 하면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 LG가 답인 것 같아요. LG도 팬들 보면 진짜 안 될 때는 네. 뭐래도 안 되고 박병호 갑자기 저기 가서 홈런하고 이런 시기는 아유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눈물 납니다. 근데 이제 네. 한 해에 우리가 선수를 추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드래프트가 일단 기본이잖아요. 근데 좋은 자원을 뽑을 수 있는 한계는 뭐 상위 픽 1, 2번 정도. 그럼 나머지 픽에서는 이제 육성으로 터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차곡차곡 쌓으려면 시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 네. 그리고 가장 건강한 방식이죠. 드래프트를 차곡차곡 그렇죠. 잘해내는. 거기에 이제 FA로 양념치고 외국인 저는 선수로 그러니까 드래프트는 결국 3라운드까지는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해요. 3라운드까지는. 드래프트가. 예, 그런 어떤 꾸준한 기조를 유지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팀들의 사장, 단장, 근데 감독 뒤에서 그동안 좀 약간 무시당했던 역할을 하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놀고 싶다님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 얘기를 좀 마지막 주제로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과연 그걸 누가 하냐? 프런트, 현장, 뭐 구단주, 단장. 근데 이제 그들의 역할은 명확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선수를 빼고요. 선수단을 빼고 구단에서 이제 임직원들, 프런트 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감독이 가장 연봉이 많잖아요. 그 다음 연봉이 누가 높을 것 같아요? 감독감, 단장. 그렇죠, 단장이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그런 역할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육성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수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뭐 스타 감독들, 스타 플레이어들은 왜 명장이 못 되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선수 시절에 대단한 플레이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구단에 말뚝박고 코칭 스태프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 있죠. 네, 있죠. 한화로 치면 윤규진, 저희 손주인. 추승우, 뭐 이런 코치들. 저희 팀은 손주인이 있습니다. 손주인 코치. 근데 여러분들 코칭 스태프의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승하면은 선수들 빼고 빛나는 게 감독 한 명밖에 없거든요. 감독 한 명. 수석 코치, 투수 코치 이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해요. 그냥 감독 하나가 모든 빛을 다 받는데 반대로 나머지 9개 구단의 감독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시즌을 마무리하죠. 근데 저는 오늘 코칭 스태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어렵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화려하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언론이나 야구계에서 추대를 받으면서 난 여기까지 감독직을 하고 이제 야인으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떠났던 감독이 한 분 계셨어요. 제 기억에. 김응용 감독.
그분 이제 삼성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했죠. 사장까지 네. 하시면서 네. 근데 괜히 하나 와서 드라마만 보다가 나간 감독이라고 욕먹고 지금. 괜히 하나 와가지고 마지막에 18연패 했죠. 개막 18연패, 13연패. 하나 와서 괜히 노년의 커리어를 망가뜨리셨거든요. 하나 와서. 그리고 또 이제 왕조를 만들었다는 뭐 좀 그나마 좀 연승을 많이 했던 김경문 감독, 그리고 류지연 감독, 류중일. 류중일 감독, 네. 기타 이런 감독, 선동열 감독도 뭐 넣참 넣고, 아, 예, 이런 감독들도 영광의 시절 뒤에는 항상 초라한 퇴장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른 팀으로 가서 또 감독직을 하시는데 어쨌든 감독이 우승을 하면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아마 우리 이방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팬분들이 자기 팀 수석 코치가 누군지, 투수 코치가 누군지, 이군 감독이 누군지 모르시면서 야구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육성을 거의 다 하시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엔 왜 좋은 지도자들이 없을까요? 그만큼 돈이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몰리면은 길을 쓰고 거기에 가려고 막 사람들도 경쟁하고 그러는데 뭐 그만큼 현장 지도자가 선수에 비해서 받는 연봉이라든지 이런 괴리감이 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최강 야구 같은 것도 봐서 알겠지만 그런 플레이어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현장에서 주는 돈이 적거든요. 대안이 그리고 가져다 주는 그 훨씬 피드백이 좋아요. 정우람 코치도 사실 얘기해봤는데 해설위원 제의가 왔는데 사실 해설위원이 훨씬 억대 연봉 그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돌뱅이 인생이잖아. 그렇죠. 매년 방송하게 되면은 집에서 와이프랑 애들 크는 거 다 보면서 그쵸. 출퇴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선수들이랑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호텔 생활해야 되고 거의 한 시즌의 절반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삶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선수 때에 비해서 너무 적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코치 연봉이 수석 코치, 투수 코치, 이군 감독은 조금 높지만 기본적으로 5천이에요. 1천만 원 정도. 예, 거기서 5천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정우람 코치도 얘기했지만 서산에 집 직접 구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죠. 지방팀들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우승을 해도 선수들은 뭐 연봉이 인상폭이 100%, 200%, 300% 가잖아요. 코치들은 1,000만 원. 기아는 그래도 이번에 다 1억씩 받았습니다. 이제 우승했으니까. 네. 본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거의 코치들이 거의 지금 회장님을 거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칭 스태프들은 뭐 5천, 6천 연봉을 받지만 그렇게 해도 매년 이제 평가에 따라서 구단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팀 타율 막 꼬라 박으면 갑자기 타격 코치 잘리고 2군 가고 막 발이 이러잖아요. 목숨이죠. 치죠. 예. 선수 못하면.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뭐 선수단 연봉 협상도 하지만 저는 코칭 스태프의 예우도 뭔가 지금 소리가 끊어진대요. 소리가 끊긴다는 이상하면 사실 방송을 이제 방송이 끝내야 돼. 네. 갑자기 방송 잘하세요. 스피드웨이님 하시는 말씀을 결론으로 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지금 야구판이 이렇게 천만 관중 시대에 대호황의 모든 유니폼이나 굿즈는 저도 샀지만 다 팔려나간 이 판국에 아유 예. 지금 뭐 유니폼이 무슨 말입니까? 몇백만 원씩 하는 시즌권이 지금 클릭이 안 돼갖고 못 샀다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많은데 이 코칭 스태프의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 리그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녹여내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제 자기 개인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개인 사설 레슨장을 만드시고 이번에 우리 저희 송진호 코치님 인터뷰도 하고 왔지만 송진호 코치님도 말씀하세요. 지금 현장 코치로 가기에는 코칭 스태프의 생활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칭 그래서 모든 구단들이 코칭 스태프들이 결국에는 선수를 이끌어가고 육성을 하고 방향을 만들어 주는데 너무 박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김태균 타격 코치를 모시고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힘듭니다. 먹방이 훨씬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먹방. 유튜브로 훨씬 예. 더 벌죠. 그러니까 방송 출연하시고. 결국에는 그건 어떨까? 뭐 스타 플레이어가 뭐 감독이 되면 그런 경우를 떠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코칭 스태프 자체, 그러니까 코치 육성 자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의문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코치들이 그럼 그만큼 보장을 받고 있는지. 사실 코칭이라는 게 선수처럼 능력치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힘들죠. 부분은 있어요. 근호님이 지금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아요. 기아 코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타팀 대비. 34명, 33명, 네, 43명이에요. 1, 2군 굉장히 저는 이런 게 기아가 지금 로드맵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코칭 스태프에 유니폼을 안 입는 트레이너 파트라든 이런 것들도 다 코칭 스태프로 봐야 되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그건 외주주죠. 예, 현장 코치 말고.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 코치가 적었다가 작년 시즌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칭 스태프 진, 뭐 트레이닝 파트 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코치 때 능력에 대한 평가도 사실 저는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 코치가 타격 코치가 한 시즌 못했다고 해서 거의 매장당하듯이 그러면 안 당하고 된다고 다시는 봐요. 돌아오지 네. 못하게. 사실 더 배우고 기회를 줘야 되고 사실 장소도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팀마다 타격 코치, 투수 코치, 1군 투수 코치 하나씩 있는 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요. 아니 그러면 1군 코치가 하나고 그 사람들은 뭐 교체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면 물론 불펜 코치가 있지만 그럼 2군에 또 한 명씩 있는 게 맞나? 저는 더 많은 코치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야구를 만들어가고 팀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독수리 카리스마는 이대호가 일본에 그 어디였죠? 이대호 팀이 저기 거기에 갔는데 선수를 알아보는 거야 이대호 선수를 팬이. 근데 왜 코치 안 하고 코치 안 하고 유튜브 유튜브를 아니야? 하고 유튜브 있어요? 하고 있냐? 아유, 유튜브가 아니, 야, 물론 난- 우리나라 유튜브나 방송이 돈이 더 많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코치진들에 대한 연봉도 좀 보장해줄 필요는 있죠. 준채님 저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소재를 잡았거든요. 박용택 코치가 인터뷰하면서 비시즌에 비시즌에는 코치들이 그쵸. 배달하러 다니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저 후배들 지금 현장에서 그 조동찬 있죠. 제 후배잖아요. 네. 저기 그리고 저기 랜더스의 조동화 후배고 근데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 친구들이 알아요. 근데 그 코칭 스태프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도.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 감독하려고. 수석 코치, 그렇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수석 코치, 루트가 1군 투수 코치, 2군 감독 요 세 개가 그 선수들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타 그것마저도 플레이어들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무혈 입성해서 바로 감독으로 그쵸. 다이렉트로 승격되는 거를 저는 선호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거. 근데 저는 함부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 방송에서 코칭 스태프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라이브 할 때 물어보거든요. 이 코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나 가서 한번 모르죠. 말도 안 해보고 그렇죠. 악수도 한번 안 알 수가 해봤는데 없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수들을 티칭하고 어프로치하는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예의가 맞아요. 아닌 거 아닌가. 물론 아무리 제가 방구석 유튜버라지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물론 책임지는 입장에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우리 팀의 팀 타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만 할 뿐인 거지 그것도 반드시 코치의 책임이다라고 돌리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예를 들어 뭐 타선이나 투수진이 굉장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번 시즌에 그럼 그게 공이 혹은 그 과가 코칭 스태프들한테 안 가는 게 요즘엔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들의 지도보다 해외 유튜버들을 그런 걸 많이 보고 보니까 자기가 공을 던진대요. 그리고 타격 자세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위상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코칭 스태프들이 내가 선수 시절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못 쥐어줬는데 이 선수들한테 가르친다는 명분도 안 써놓은 거고 네, 그거는 근데 좀 그렇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예, 또 송진우 코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하고 티칭을 결국 구분은 해야 되고 아, 그것도 맞는 네, 말씀이죠. 코칭은 결국 코칭이어가지고 또 깊게 관여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러니까 그 LG 트윈스 제도 중에 제일 시스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시스템은 선수의 투구폼, 타격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모든 코치님들이 모여서 그 파트가 아니어도 회의를 한대요. 저희도 그게 그렇게 만장일치가 나와 이 선수를 바꾼다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그 선수의 타격폼이나 투수폼을 바꾸는 거는 완전 밸런스를 완전 바꿔버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대부분 보면은 코칭하고 티칭이 좀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은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저는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배울 수는 있다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조금 차이는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할 권리는 있다. 예. 굳이 그 팀의 코칭에 듣고 그걸 받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코치가 하는 일이 없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코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하고 있다.
그 대우를 계속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 코치 수급이 어려운 거고 결국 지금 감독난도 겪은 거잖아요. SSG에 결국에 김원영 감독 했을 때 누굴 감독할 것이냐 여러 명은 찾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도 김경문 감독 다시 돌아왔고 결국 지금 삼성 라이온즈도 결국 그냥 상승한 거고 지금 이 코치 육성 자체가 우리나라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메이저리그에 가던가 이만수 감독님처럼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놀고 싶다는 위해서 육성 얘기 마지막에 이제 구단이 가장 좋은 성장의 구단이 순위를 내는 가장 좋은 방식은 육성에서 그것들이 쌓이는 건데 그럼 그 육성을 누가 하냐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감독 코칭 스태프인데 우리나라 야구판에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과연 어떤 역량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한번 그런 거를 그 현장 지도자분이나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을 모셔서 현실을 우리가 같이 알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시즌 중에 섭외를 그분들이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예민해요. 뭐 지금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네. 이제 송진우 코치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송진우 코치님이 한화가 됐건 혹은 다른 구단이 됐건 좀 요즘 이제 현장의 지도자들이 겪는 지도할 때 어려움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받는 어떤 처우나 대우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수들한테 야구 잘해라 구단에서 육성 잘해라 왜 좋은 선수들을 못 키워내냐라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런 밑단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꺼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맨날 보는 거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감독도 맨날 욕 많이 하고 코치도 욕 많이 먹지만 실제로 떡아웃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가고 코칭이 오가는지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야구 한 경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만드는 것, 티켓 받는 것부터 물론 팬들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죠. 그리고 경기 하나를 구성하더라도 사실 불펜 포수들도 있고 불펜 투수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불펜 투수하고 불펜 포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 다 좋은데 치어리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놀고 싶다 치어리더 나와. 얘기는. 놀고 싶다 나와. 저 이 송진우 코치님 인터뷰 패드님 송진우 코치님 인터뷰 언제 업로드 되나요? 네 며칠 날 하나요? 처음 듣는 얼굴인데. 그게 아니라 얘기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 며칠 같다고? 하기는 안 했어요. 조만간 됩니다. 네 조만간 되고요. 3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늘 3월이네. 예, 저 불펜 2에 대해 동시 업로드 됩니다. 네. 불펜 2에 대해 제 채널까지 3개 다 동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정우람 코치님 숙소는 예. 구단에서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구한 거예요, 방을? 그렇대요. 그런 거는 좀 개선할 힘들어요,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은 그런 것 서산에. 정도는 사실 금방 개선할 수 있지 이동할 않을까요? 때 있잖아. 이동할 때 1, 2군 이동할 때나 이제 경기 버스 이동 빼고 이동할 때도 다 알아서 거기 가는 사비고 거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다 사비고. 그런 것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연봉에 대한 대우는 다른 거겠지만 뭐 코치들도 숙소 시스템, 숙소를 해주던가 그런 것 정도만 그래도 개선돼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없습니다. 그럼 전혀 없고 제가 현장 코치 몇 명 아는 친구들한테 들으면요. 그냥 유튜브 해? 아니요. 주식 코인에 관심 제일 많은 분들이 코칭 스태프예요. 네,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자 일단 2월 이렇게 지나서 3시간 지나면 야구를 하는 3월이 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고 긴 시간 목마르셨을 텐데 이제 코앞입니다. 네, 3월이 오면은 일주일 후면은 이제 시범 경기가 들어가고 이제 진짜 야구판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3월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지금 라인업을 좀 더 구성을 잘해서 매일 경기 리뷰, 프리뷰 그리고 그때 가장 KBO판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토크쇼와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은 아닐 것 같지만 당일 한 경기 정도를 섭외해서 입중계 저희 멤버들이 예, 같이 입중계를 불펜 채널에서 진짜. 라이브 중계를 할 생각입니다. 독설이 너무 많아갖고 삐처리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불펜이 지금 정확하게 기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이런 형태로 갈 거고 데일리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데일리 방송으로. 네, 그럼 저희 이제 다 죽어놨어요. 뭐 체력 관리들 하세요. 뭐. 야, 이 근처로 이사 오려고. 네. 뭐 직장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저희 함께할 이 라인업도 좀 더 깔아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것들 3월에 열심히 준비해서 본 시즌 3월 22일 갔을 때부터 여러분께 정말 즐겁고 재미난 얘기 해드릴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키다리맨님 어차피 이제 같이 하실 건데 개막전은 삼성 키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입중계를 좀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3월 20일. 아유, 와야지. 아니면 다른 분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막전을 너무 안 보고 안 싶고 되겠다. 가고 싶은데 아, 삼면호님 빼고 불방맹이님 그래서 넣어야겠다. 개막전 불방민이 와도 되죠. 불방은 숲에서 자기 아, 방송이 맞아요. 아, 또 그렇긴 한데. 그분 한 근데- 경기에 받는 근데 별풍선이 제가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3월 20일에 아 직장을 때려치던가 해야지. 아니 3월 22일 날 그럼 라파 가는 거예요? 아니 라파가 가잖아요.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요 일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아예 라파 가는구나. 어쨌든 라파 뭐- 안 가요. 뭐 다른 경기 잡고요. 뭐 네. 다른 경기 잡으면 되고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여러분. 일요일 가능합니다. 3월 20일. 그것도 3일은 좋고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건 저희가 일정을 좀 정리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은 숲에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자기 방송들 슬슬 준비하시는데 연속 경기도 리뷰하시고 지켓 TV 저희 한번 그리고 오셨죠. 불방맹이 야, 사실상 기아 유튜버입니다, 그분은. 아니, 두산의 삼성 유튜버입니다. 삼성의 최고 유튜버. 두산의 지켓 TV님과 삼성의 불방맹이님 그리고 기아의 놀고 싶다님 모시고 그날은 이제 조금 특집으로 각 팀의 2025년 프리뷰를 세 분의 입술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산과 삼성과 기아의 프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우리 그리고 이글스 에브리데이님과 또 이제 3월 14일이었나요? 네. 장은산 기자님 모시고 또 저희가 와. 특집 방송 한번 라이브 준비되어 있거든요. 현지 기자님 또. 그리고 제가 저기 이글스의 창화신 아십니까? 네. 창화신과 김현정 스튜어가 치어리더를 야, 섭외를 했는데 이게 아 기아 응원단장. 아니요. 아니 하나 하나 응원단장. 아 하나 응원단장. 그날 또 제가 없는데. 아. 기아 저희 하나 치어리더 김현정 팀장을 섭외를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일정 조정을 하고 있대요. 그것만 조정되면은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한국 온 다음에 하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3월 방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3월 본방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500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함께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힘 닿는 대로, 인맥 닿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즐거운 2025 시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2시간 신나게 달려왔고요. 선민호님, 하나 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 하나 팬분들에게. 불펜 패널분들에게 아니 불펜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변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이라고 했다고 좀 더 겸손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삼성라이온즈 레이스 선수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 기간 한 달 남았고 그리고 어쨌든 삼성라이온즈가 올 시즌 그래도 좋은 평가 받은 건 작년 좋은 시즌 성적을 보냈고 그것도 스토빅을 좋은 부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삼성라이온즈 그래도 계속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대님. 네. 올해 2등합니다. 끝. 아멘. 자, 놀고 싶다님. 923. 네.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그럼 코 씨는 저기 볼파크와 젠팍에서 하는 걸로. 아니, 저는 기아가 아유. 1등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괜찮네. 자, 여러분. 삼민호님 때문에 오늘 방송 되게 즐겁게 했어요. 첫 스타트를. 근데 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내 과거를 누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남의 과거 가지고 이런 얘기 하냐. 자, 우리 삼민호님의 변은 이글스로 고개를. 변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이고 뭐 이거만 몇 번 말해 뭐 왜 인사했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오늘도 저희 불금인데 불금 또 모여서 제 방송했는데 여러분들 남은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이제 배고프니까 나가서 밥을 먹든 햄버거를 먹든 네. 하겠습니다. MC가 좋습니다. 너무 편파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저희 옷 입고 방송에- 있잖아요. 제가 MC는 맞는데 저희 방송은 근데 그런 방송입니다. 저기 타 채널 가셔서 유니폼 입고 하는 방송도 진행자가 자기 팀 유니폼 입고 편파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만 할 뿐이지 한화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굉장한 이 기자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아들이네. 불펜님 아들 하민이 왔어요. 반가워 아들. 우리 아들이네. 학원 끝나고 들어왔네. 이따 아빠 집에 가서 만나. 아 저기 아빠니구나. 아버지 얘기하는 거구나. 아. 우리 아들이네요. 여러 구단 보는데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셔요. 기분 나쁘시면 슈퍼챗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펜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2월 한 달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3월은 모든 분들이 야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네, 뭐 그런 3월이 시청자님들이 2월에 수고하셨으면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수고해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들 사랑하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